대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대전 아트 컬렉션. 오늘은 가야금 김순진 회장님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 김순진입니다. 네, 가야금 올해로 몇 년째 연주하고 계신가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요. 한 40년. 40년. 네, 되나요? 대단하세요. 가야금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처음부터 가야금을 했던 건 아니고요. 우연히 그냥 학교에서 무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춤을 추다가 중학교에 왔는데 그거는 이제 또 뭐 전문적인 건 아니었고요. 학교에서 이제 무용반 뽑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했는데 중학교 때 와서도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이력이 있으니까 중학교에서도 또 무용을 하게 됐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부여에 부여 국악원이라는 아주 유서 깊은 국악원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국악원에 가서 국악원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가 국악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국악원을 이제 드나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야금이라는 것도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가야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어릴 때 시작할 때부터 네. 가야금 악기에 대한 즐거움이나 재미가 있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춤을 춰서 그런지, 그러니까 춤도 한국 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단 리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계속 들어오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금 소리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게 들렸고 장단 이런 것도 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가야금이란 악기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제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가야금이라는 명칭을 쓴 그 시작은 가야국이라고 아시죠? 예, 네. 일찍 망했기 때문에 이제 가야국을 많이 기억하지는 못하시는데 가야국의 가실왕이 4, 5세기 경에 이제 우르기한테 명의해서 가야금을 만들었고 그 연주하게 했다라는 그 삼국사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진 이유는 가야나라의 현악기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야금에 12줄을 얹고 그 다음에 가야금 폭이 위는 올라가고 밑에는 이제 판판한 이유는 12줄은 12달 그러니까 사계절의 소리를 담았다 그 소리고요. 위가 이렇게 둥그런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평평한 것은 땅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소리를 담은 악기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네. 우주를 네. 담은 악기를 연주를 네. 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처음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도 가야금이 있잖아요. 네, 중국은 구정이라고 해요. 아, 네.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국의 구정은 이게 얼핏 보면 가야금하고 모습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정은 구정 줄 자체가 철사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야금은 명주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구정 같은 경우는 철사줄이다 보니까 손으로 직접 뜯기가 좀 아프겠죠. 그래서 손에 가조각을 끼고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5손가락. 그래서 이렇게 네. 예, 뜯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밀고 잡아당기고 하면서 연주를 하고요. 가야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주실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뜯어서 연주를 하지요. 그리고 중국의 구정 같은 경우는 전통 음악보다는 지금 현재 연주되고 있는 게 이제 창작 음악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연주를 하고 우리 국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보다는 전통을 많이 지켜나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네. 음계도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줄도 다르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음색이라고 하죠. 네. 이런 색깔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색은 만약에 이제 제가 입으로 표현을 한다면 중국 악기는 챙챙챙챙챙 거린다면 우리는 둥둥둥둥 뭐 이렇게 흥흥 둥흥 청둥 뭐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부드러운 그런
소리를 내주는 게 좀 특징이죠. 네, 이런 한국 가야금, 그다음에 중국의 이런 가야금, 이런 교류를 위해서도 네. 하얼빈으로 좀 정기적으로 가셔서 네. 네,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 국제 교류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얼빈의 그 장통 고쟁 학교라는 그 하얼빈 사범대학교 교수이신 그 분께서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현악기 가야금 연주단하고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약 10여 년 전에 이렇게 의뢰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류를 시작했는데 하얼빈이라는 큰 도시에서 주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낱 대전시에 있는 역사는 깊지만 예, 큰 단체는 아닌 작은 단체에서 하고 예, 교류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이루어질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도 이제 진솔하게 정말 순수하게 이제 음악을 또 이제 가서 연주를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해주고 또 그쪽 분들도 와서 이렇게 해줄 때 보면 정말 성의를 다해서 연주를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교류가 됐는데 저희가 득을 보는 거는 그쪽은 이제 그 이런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아주 큰 광장에서 방동광장이라는 데에서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야외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한류 열풍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연주를 하면 관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네. 예,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보다는 전통음악을 이제 그들에게 들려주고 호응을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그게 신선한 음악. 그런가 그런 봐요. 그래서 굉장히 예, 우리가 뿌듯하지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한복을 예쁘게 입고 한국 음악을 전해주고 한국 음악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는데 굉장히 참 이득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음악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악하면 조금 클래식보다는 조금 어렵다. 네. 또는 우리 한국 전통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가서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국악에 대한 매력 포인트 어떤 장점이라든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음악은 그 음악의 시작이 추구점이 서양 음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은 어떤 그 일반 대중들한테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악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내 마음의 그 심신수양. 그러니까 내가 학문만 계속하면은 굉장히 고루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이라는 걸로 본인의 그러니까 정서를 순화하는, 그러니까 나를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음악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편안하게 사람들을 마음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추구하면서 시작된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네. 그리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들이 이제 막 이렇게 그 풍미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국악이 좀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우리 음악이 추구하는 그런 추구점을 생각하고 그 역사적 그다음에 사상 이런 것들을 좀 배경을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훨씬 깊이 있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옛날에 어떤 것들을 추구했는지도 더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우주의 질서를 담았잖아요. 땅과 네. 하늘과 네. 그다음에 사계절도 담고 그리고 우리의 고유의 동양 철학도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원초적으로 힐링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리고 또 수행적인 면에서도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수행적인 기능에서 보면 여러 장르가 있지만 가야금 산조가 가장 최고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조 어떤 장르일까요? 네. 산조는 말 없는 판소리라는 예, 별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소리는 이야기, 긴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나 말, 몸짓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산조라는 음악은 50분에서 60분, 길게는 60분, 한 70분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산조를 가지고 말 없이, 그러니까 감정과 희노애락 아니면 또 그 외에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를 손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산조를 감상할 때에 그런 어떤 그 포인트라고 본다면, 연주자들은 이제 당연히 거기에 푹 빠져서 혼연일체 되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실제로 관객들이 그 산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길고 지루하다, 이렇게 진양조, 첫 부분에 가장 느린 진양조를 들을 때는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깊이를 모르면. 그런데 산조를 들을 때 그 장단, 가락, 그 다음에 연주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으면 훨씬 산조가 더 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